한동훈 장관을 소통령이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별명이 소통령이죠. 별명이 그렇습니까? 네네. 물론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한 장관은 본인은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소통령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지금 법무부 조직개편안이 방금 나왔는데 그 조직개편안을 보면 소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 밑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데 입법 예고를 했죠. 법무부에서. 네. 입법 예고안에 나온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원래 인사검증 같은 걸 할 때 네. 주로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의뢰를 해서 과거에 진행을 했었는데 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민정수석을 없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민정수석의 이제 인사검증 기능 같은 거를 지금 법무부 장관 산하에다가 이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 기능을 없앤다고 해서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 역할을 한동훈 장관에게 부여한 거잖아요. 지금 장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겠다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이 규모가 어떻게 돼요? 2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명 중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또는 고위 공무원 중에서 한 명 네. 장을 임명을 하고 검사 3명 3급 뭐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해서 총 20명으로 네. 경찰 포함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기존에는 인사혁신처에서 해왔고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해왔는데 비서실장이 갖고 있으니까 민정수석실에서 했겠죠. 네. 근데 이걸 장관한테 준단 말이에요. 법무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검찰에 이제 인사 예산을 쥐고 있고 장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검찰을. 검찰을 장악한 상태에서 인사 검증이라는 거는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수집이 돼야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고발사주 사건 같은 거 취재하고 이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나왔지만 결국 은 검찰의 정보 기능이 좀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네. 그거를 그대로 또 법무부에다 추가를 한 방향으로. 그렇죠. 네, 인사는 만사라 그랬어요. 인사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정보 수집이거든요. 그렇죠. 정보 수집이고 때로는 그게 사찰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왜 그런 우려가 더 나오냐면 법무부는 검찰의 상위 기관이란 말이에요. 검찰을 통제하는 기관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통은 그래서 그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을 앉히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 법무부 권력까지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동훈 장관,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통령이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검찰이 장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보통 검찰은 어떤 통제하는 기능이 인사하고 예산인데 그걸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법무부에서 갖고 있잖아요. 근데 법무부에서 다른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공기업 인사에 대한 어떤 수직 검증까지 장관으로 밑으로 준다? 저는 이거 거의 부통령이라고 봐요. 소통령 정도가 아니라 한동훈 부통령이라고 봐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직제가 되게 재밌어요. 네. 인사정보관리단장 네. 산하에 예. 인사정보 1담당관, 2담당관이. 이게 공무원식 업무 분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좀 떠오르죠? 약간 수사정보정책관 밑에 수사정보 1담당관, 2담당관이 있었던 네. 게 좀 떠올라서. 네. 근데 오늘 또 입법 예고안을 이렇게 보면 네. 의견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인사혁신처의 업무를 위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직제 개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법무부에 새로운 직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에 이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가 공고를 냈어요. 보통 공고 내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혹은 이제 의견 제출이라고 네, 행정 절차상 의견 의견 절차가 제출을 있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의견 제출 기간을 지금 줬는데 오늘 입법 예고가 5월 24일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 5월 24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견 제출 기한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공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한 이 세상에 행정청이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의견을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하루 만에 의견 제출 기한을 하루를 둔다? 이거 좀 이상해요. 보통은 의견 제출하면 필요한 상당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일 이상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자체들 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해도 네. 그런 것도 한 달씩 줘요. 좀 이거는 네. 그냥 뭐 밀어붙이겠다.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문제가 아니고 의견 제출 기한을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0일 이상인데 어딘가에 이게 규정이 돼 있을 거예요. 하루 만에 의견을 내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마이웨이 그냥 이건 단순히 형식 절차. 우리는 의견 제출 기한을 줬다.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의견 제출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필요 없고 이렇게 간다. 한동훈 장관 임명할 때도 주말 끼고 재송부 기한 3일 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하루 줬죠, 그때 재송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랑 형태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또 하나 특히 봐야 될 거는 법제처에다가도 지금 이걸 검토를 맡긴 것 같아요. 입법령 예고니까 법제처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이제 조직 개편안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게 검토가 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의 법제처장이 누가 됐죠? 이번에 이완규 변호사가 거기도 서울법대죠. 처장이었죠. 사법연수원 동기고 서울법대고.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징계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행안부 장관은 또 누구예요? 이상민 변호사인데 4년 후배나 충안고 서울법대.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 형님이라고 부른대요. 예. 법무부 장관 서울법대. 이게 의견 제출이라는 게 형식상으로만 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법제처에서 어떻게 검토할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검토가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인사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지인 내각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초대 내각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그리고 행안부 장관 다 법대 출신들이고 맞습니다. 윤 대통령 다 지인들이고 측근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그런 지인 내각이다. 네, 혹자는 저도 그런 얘기는 됐어요. 골목 내각이다. 그렇죠. 뭐 이런 혹평을 하는 분들도 근데 있더라고요. 그게 당 내부에서도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 국민의힘이요? 그럼요. 잠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네, 있어요?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뭐 네.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정권 초기니까 대통령 힘이 세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정보 수집 그리고 이 검증인데 그 민정수석실이 왜 세냐 인사수석보다는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배수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결국은 정보 수집하고 검증을 법무부 장관이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인사 자체를 한동훈 장관이 거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배수, 3배수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 2배수, 3배수 중에 대통령이 이 사람이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고르겠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2배수, 3배수 고르는 건 법무부 장관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엔 또 이제 정보 수집이라는 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큰 문제죠.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사실은 이제 정보 수집은 뭐 선배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예전에는 국정원에서 주로 국내 정보 수집도 했었기 때문에 국내 정보를 이제 수집했는데 네. 기관장들이 국정원 요원들을 되게 무서워했다고 무서워했어요.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 이 인사 정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의뢰를 해서 세평을 받아요. 근데 그 세평 자료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국정원 IO라 그러죠. 국정원 요원들이 각 기관마다 이렇게 기자들 출입처처럼 그렇게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기관장이나 기관 동영에 대해서 세평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세평 자료들이 나중에 인사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들이 국정원 요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주 오면은 상대처럼 대한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법무부 장관은 또 검찰을 통제하고 있고 지금 일체화돼 있단 말이에요. 검찰권하고. 근데 검찰은 뭘 쥐고 있어요? 검찰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권한까지 줬단 말이에요. 너무 막강한 권한을 준 거죠. 네. 소통령이 아니라 부통령급으로 저는 봤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 얘기를 듣고 네. 소위 말하니까 보수 정부하고 진보 정부죠. 네. 양 정부에서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뭐라 그래요? 좀 물어봤는데 네. 이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 세평 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경찰들이 이제 주로 했다. 최근에는 과거에는 이제 과거에는 국정원이 했지만 없어지니까 국정원을 그러니까 국내 정보 수집을 못하게 기능을 하니까 없애고 그 역할이 어딘가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찰에게 주로 했었고 준 거죠. 예. 혹시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네. 그럴 때 이제 청와대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 네. 일부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인사정보관리단은 아예 그냥 정, 대놓고 정보 수집까지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검사가 아예 예. 그냥 3명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거기서 수집까지 하도록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거기에 좀- 이제 경찰도 파견받고 국세청 직원들도 파견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다 파견을 받는데 공무원들 지금 파견 받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아까 직제 보면 네. 경찰도 2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집을 받아서 보고를 아예 그냥 받겠다. 조금 이게 좀 적절한 건지 네. 제가 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우려되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여전히 우려가 됩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 일성이 뭐였어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사정보관리단이 가면서 아까 국정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 법무부를 두려워할 사람은 곳곳에 생겨나게 생겼어요, 지금. 모든 공직자들. 근데 뭐 죄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왜 국정원 요원들을 두려워하고 상전 모시듯 했냐. 바로 기관장 세평을 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범죄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 그리고 모든 공기업 임원들, 공기업장들 이런 분들이 다 두려워하고 법무부 장관 완전히 상전되는 거 아니에요? 최상위 기관이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사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참 우려스러운 일인데
저는 혹자들은 지금 엊그저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의 공동 비대위원장인가요? 검찰 독재라는 얘기를 용어를 쓴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걸 보니까 아 이게 검찰 독재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구나. 검찰 독재도 검찰 독재지만 네, 이제 뭐 심한 말로는 옛날에 신군부 얘기하면 신검부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검찰 독재도 검찰이 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네.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검찰들. 아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 독재가 되겠다 이 말. 맞습니다. 아직은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지켜.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그냥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네.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뭐 검찰 독재니 윤석열 사단 독재니 이런 표현들이 좀 과한 표현 같긴 해요. 근데 그 표현들이 그런 우려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이게 우려를 담고 있는 현실화되면 안 거잖아요. 된다는 거죠. 네. 하나의 이 검찰 독재로 가는 상징적 장면 같은 것 같아요. 이건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는. 그렇죠. 국내 네. 정보 옛날에 국정원이 하던 국내 정보 수집 기능 네. 일부를 이제 네.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예. 하여튼 오늘 오전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내일 한 번 더 이 부분에서 아까 그 의견 제출 기한을 갖다가 하루로 제약한 거라든가 이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또 우려되는 문제들 조금 이제 법률가들한테도 조금 저희들이 좀 취재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이걸 유튜브 방송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